사탕이 좀 많이 돼서 먼저 좀 땡겨와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 대기의 큰 순환을 말하는 건데 가볼게. 자, 원인은 뭐냐면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입니다. 자, 복사 에너지란 말은 빛 형태로 에너지 전달하는 것, 당장의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 그러지. 근데 지구란 놈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만큼 방출하고 있지. 그게 뭐지?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내고 있죠? 빛을 내왔네? 상훈이 빛을 내왔네? 내죠.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 다 적외선 내고 있잖아, 이 사람들아. 맞나? 자, 지구도 우리하고 온도 차이 얼마 안 되지. 지구 역시 적외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빛을 내고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저희도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하는 에너지. 그래서 흡수가 방출보다 더 많은 상태. 근데 고緯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방출이 더 많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100만 원을 쓴다면 100만 원이 남겠지. 자, 이렇게 저위도 같은 경우는 흡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걸 에너지 과잉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 그대로 씁니다. 근데 고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출이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위도에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내가 200만 원 벌고 100만 원 썼어. 그럼 100만 원이 남겠지. 다음 달도 계속 그리 될 거야. 그럼 돈이 계속 쌓이겠죠? 마찬가지로 저위도도 계속 열이 쌓일 겁니다. 열이 쌓인다면 말은 온도 계속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 저위도가 온도 높지만 온도 계속 올라갑니까? 저위도, 적도 온도 계속 올라가나? 아니잖아, 맞지?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 줍니다. 이게 바로 대기 대순환이야. 해류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원인을 보게 되면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이야. 빛은 평행하게 빛이 오고 있는데 저위도에 고위도에 동일한 빛을 비추더라도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까 고위도는 빛이 퍼져버리는 거지. 그만큼 넓은 면적의 빛이 퍼지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상에는 빛이 적게 들어온다. 그 말이지.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은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어쨌거나 저위도에 현재 흡수가 많고 방출은 참고로 흡수와 방출이 둘 다 많긴 많지만 그 변화 정도가 훨씬 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변화가 심한 거지. 자, 그래서 자, 빨간색이 흡수, 파란색이 방출이 될 건데 요만큼이 바로 에너지 과잉 남는 게 되겠지. 반대로 양쪽은 에너지 부족.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 자, 첫 번째로 자,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 참고로 이 양은 동일합니다. 이 양은 동일합니다. 저위도의 에너지 과잉, 고위도 에너지 부족인데 이 남는 에너지만큼이 그대로 고위도로 가서 그걸 채우게 돼 있어. 자, 참고로 세로축이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자, 각 위도마다 선으로서 에너지 차이가 날 거잖아, 맞지? 그럼 선을 다 연결하면 뭐가 되죠? 선을 다 연결하면 누적시키면 면적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면적이 동일하다 이 말은 에너지 양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면적과 에너지 양 동일합니다.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가게 될 건데 참고로 자, 위도 38도. 이 38도가 어디냐면 바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이곳이 바로 38도입니다. 자, 38도인데 참고로 여기는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란 말을 씁니다.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 자, 당장의 수송량이란다면 전달되는 양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각 위도마다 주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 38도를 지나가는 양을 말해. 단순하게. 자, 예를 들어 이거야. 지금 북남반구만 좀 반만 좀 나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고스란히 고위도로 갈 겁니다. 여기 있는 에너지가 고스란히 고위도로 갈 거야. 그러면 그대로 이동하면 얘들이 이동해서 쭉 해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 38도 지점이 지나는 지점으로 여기가 저위도 있는 남는 에너지가 모두 다 지나갔잖아, 맞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생각해 볼게. 이쯤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에너지가 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곳을 지나가는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맞나?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지나간다. 근데 지나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너지 수송량이라고.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이 표현 자체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저위도에 있는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역할 결과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공기들이다, 대기들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과잉 에너지 수송이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 자, 참고로 과잉 에너지를 수송하는 놈들이 누구냐면 좀 전에 봤던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도 그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해양의 순환, 표층순환, 심층순환을 할 건데 대기는 바로 여기서 대기 대순환과 해양은 해류를 의미합니다. 표층순환을 표층해류라 표현하고 심층순환을 심층해류라 표현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대기가 대기 대순환뿐만 아니라 원래 편서풍 파동이란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건 지원에서는 안 배워. 그래서 우리는 대기 대순환만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렇지? 자, 넘어가서 자, 순환의 모습. 지금 그림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 자, 이거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다른 것들도 이해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자, 30과 60까지 좀 표현해 보면 자, 극지방까지. 자, 여기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 어디죠? 적도 지역. 자, 지표 지역의 적도 온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반대로 극지방 온도가 낮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적도의 지표라고 한다면 여기 지표가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공기들이 많이 데워져 있으니까 상승을 하겠지. 지금 단면만 표현할게. 자, 단면만 표현하면 지표의 상으로 상승할 겁니다. 자, 상승할 때 무한정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대륙권에서만 상승합니다. 대륙권 다음이 뭐죠? 성층권. 참고로 성층권은 안정하다 이야기입니다. 자, 성층권은 온도 어떻게 되죠? 올라갈수록 온도가 기온이 어떻게 변하지? 어떻게 변해? 자, 일단 대륙권은 낮아지다가 다시 성층권은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러면 성층권 내에서 예를 들어 아래쪽을 A라고 위쪽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과 위쪽 중에 어디가 더 온도 높지? B가 더 온도 높지. 아래는 온도가 낮고 위는 온도가 높은 상태고. 온도가 낮단 말은 밀도는 크고 위가 온도가 높단 말은 밀도는 작고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고 가벼운 놈이 위에 있는 거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가 안정한 거지. 그래서 비행기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지. 안정하니까. 물론 국내선들은 워낙 짧으니까 잘 이용하지 않지만 국제선들은 다 여기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할 수 있다 없다? 상승할 수 있다 없다 공기가. 못하는 거지? 구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공기도 성층권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층권과 대륙권 이 사이 경계면을 뭐라 부르냐면 대륙권계면이라고 부른다. 대륙권의 경계면. 근데 위는 안정하기 때문에 상승 못하고 올라가다가 천장 부딪히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양쪽으로 나눠지게 될 건데 우리 단면으로 표현하니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될 거야. 자, 그리고 극지방. 지표온도 낮지?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가우니까 냉각되는 거지. 냉각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지니까 하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역시 마찬가지로 쏟아져 내려오면 타봉으로 퍼지는 거지. 역시 단면이니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적도에서 상상 공기가 쭉 고緯도까지 갔다가 극지방에서 하강하고 다시 또 내려오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거대한 순환을 만들게 되겠다. 근데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전하지 않을 때. 근데 자전해야 하네? 하고 있죠? 그래서 모습이 다른 겁니다. 자, 자전하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전향, 방향을 전환시킨다. 참고로 이놈에 의해서 자, 이건 겉보기 힘이야. 실제 힘이 아니야.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구 안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주 밖에서 나가서 보면 이 힘은 존재하지 않는 힘입니다. 자, 어쨌거나 갈게. 변항력은 뭐냐면 지구 내에서 북반구라면 북반구에서 운동할 때 진행 방향에 오른쪽 휘게 만듭니다. 근데 남반구는 진행 방향에 왼쪽 휘게 만듭니다. 이게 전향력이야. 자, 근데 우리가 공 던질 때 야구하거나 또는 축구할 때 북반구야. 가다 공이 오른쪽 휩니까? 이건 뭐 스핀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그냥 직선 가다가 휘는 게 아니잖아. 참고로 이 전향력은 아주 장거리 그리고 장시간 갔을 때 발휘되는 거야. 그럼 지대지 미사일 있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미사일 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고려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거 다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이 안 맞으면 딴 데 다 맞게 돼 있어. 됐나? 자, 이제 가볼게. 자, 지금 대기 대순환은 아주 장거리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향력을 고려하셔야 돼. 자, 그럼 볼게. 여기서 지금 적도 상구의 상상 공기가 지금 고緯도로 갈 거야.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지. 진행방이 어디로 휜다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휩니다. 그러면 진행하다 오른쪽 휘게 되면 계속 휘게 되면 90도까지 꺾이는 거지. 90도까지 꺾이면 더 이상 가 못 가? 못 가죠. 근데 뒤에서는 계속 오고 있지? 위로 갈 수 있다 없다? 위에는 안정한 성층권이 못 올라가겠지.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하니까 위로도 못 가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갈 곳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30도 부근에서 90도까지 꺾인 다음에 갈 곳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30도에서 하강한다 그 말이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강하면
양쪽으로 나눠지겠죠. 하강하면 양쪽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하든 말든 여기서 하강하든 말든 극지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냉각시키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냉각돼서 저위도로 내려오고 있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30도에서 내려와서 내려가는 저위도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60도 부근은 올라오던 애가 두 개가 만나겠지.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거지.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60도 상공 올라가게 되면 대륙 건계면에 부딪히게 되면 양쪽 나눠지겠지. 됐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순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세 개 순환 이름을 자, 차례대로 극지방까지 해서 우리가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개 순환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 자, 형성 과정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자, 그러면 하나 더 할게. 지금은 필기 먼저 하지 마. 자, 지금 지상의 바람 보게 된다면 적도에서 볼게. 자, 여기 세 개 순환이 있는데. 자, 적도 지역 보게 되면 요거. 자, 30도에서 적도 지역으로 바람이 올 거잖아, 맞지? 지표에서 맞습니까? 근데 이건 단면이고 지구가 둥근 모양에서 실제로는 이 30도에서 모든 지역에 다 하강기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둥근 상태라면 모든 지표에서 30에서 적도 지역으로 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지. 됐나? 근데 이 거리는 가까워 짧아? 이 거리도 엄청나게 멀죠? 길지? 자, 진행 방향에 역시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자, 생각해봐. 이놈이 내려간다. 자, 내려간다. 오른손, 오른손. 그럼 오른쪽 휘겠죠? 가다가 오른쪽 휜다고. 오른손으로. 맞습니까? 그럼 바람들, 실제 바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자, 30에서 60은 어떻게 돼? 30, 60은 지표에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하강한 다음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겠지. 됐나? 역시 아주 장거리를 갈 거야. 어디로 휜다고? 위로 간다. 진행 방향 오른쪽, 오른손. 맞습니까? 그럼 걔들은 이렇게 휘게 되는 거지. 실제로. 됐나? 마찬가지로 극에서 60도까지 아까 30에서 적도 이 적 똑같죠? 적도와 30, 60과 극 똑같지? 그대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역시 진행 방향의 오른쪽 휘게 되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런데 아직 잠깐만.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해바다 쪽 동쪽, 왼쪽이 서쪽.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 불어가는 방향. 불어오는 방향. 그러면 적도에서 30도 이 바람들은 주로 어디서 오는 거야? 주로 동쪽에서 오고 있죠? 동풍일 거야. 동풍인데 완벽한 동풍이 아니라 약간 치우쳤잖아.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우리가 편동풍이라는 말 쓰는 거지. 치우칠 편자를. 됩니까? 그 얘기는 편동풍이 되는 거지. 근데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죠? 무역풍. 왜냐면 과거에 무역선들, 배를 움직이는데 과거에는 노를 젓거나 또는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했지. 그래서 무역선들이 이 바람을 이용했다고 우리가 무역풍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우리나라는 바로 이 30과 60이죠. 30과 60은 어떤 바람 불어? 기본은 서풍이죠. 역시 이것도 치우쳤으니까 편서풍이라는 말 쓰는 거고. 자, 극지방은 역시 편동풍이지만 다른 말로 또 구분해서 뭐라 쓰냐면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됐나? 요렇게. 일단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자, 가끔 나오는데 자, 지상에 부는 바람과 상공에 불고 있는 바람 서로 움직임이 반대죠. 지상의 바람과 상공의 바람 서로 반대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라지 A, B, C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라지 A, B, C 참고로 이 라지 A는 극지방에 가깝지? 요 세 개를 우리가 순환 세포란 말을 쓰기도 해. 이루고 있는 작은 요소라는 거지. 그래서 A는 극순환, B는 페렐순환, C는 헤들리 순환. 원래 헤들리는 사람이, 자, 헤들리라는 사람 이름이야. 페렐도 사람 이름이고. 원래 헤들리는 단순한, 아까 거대한 한계 순환을 이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실제로 보게 되니까 가운데 끼어서 세기로 나누게 되는 거지. 이걸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페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이름 따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대한 순환 자체가 지구가 자전하면 몇 개로 나눠진다?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라지 A, B, C라고 좀 표기를 했는데 A가 뭐냐면 극순환, B가 바로 페렐 순환, C가 바로 헤들리 순환입니다. 참고로 극순환, 페렐, 헤들리. 자, 페렐과 헤들리는 사람의 이름이야. 최초로 거대한 한계 순환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헤들리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거고. 근데 거대한 한 개로 나눠지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가운데 낀 걸 이제 알아낸 사람이 밝히는 게 바로 페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 건데, 자, 그러면 헤들리 순환은 참고로 적도에서 상승한 다음에 어디서 하강합니까? 30도 부근에서. 근데 하강한 이유가 뭐지?
하강한 이유가 지구가 자전해서 전향력이 생기니까 북반구에서 가다가 90도까지 꺾이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상승도 못하니까 하강한다 그랬지. 맞나? 잘 아셔야 돼. 어쨌거나 헤들리 순환에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승시키는 거야. 바로 적도 지역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열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열에 의해서 상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극순환 봐봐. 극순환 같은 경우는 극지방에서 뭐 합니까? 극지방에서 하강하는 거지. 맞아? 극순환은 극지방에 지표가 차가워서 공기를 냉각시키면서 무거워져서 하강시키는 거잖아. 지구가 자전하든 말든 적도 지역에서는 상승, 가열에 의해서. 극지방은 냉각시키면서 하강기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맞지? 그래서 극순환 역시 열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냉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열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가열과 냉각, 열과 관련된 거지. 그런데 폐ril순환이 만들어진 건 지구가 자전해서 전향력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30도에서 하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잖아. 그래서 이놈은 바로 운동과 현재 힘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냐면 상승과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지표들이 만들 수 있는 순환이었기 때문에 직접 순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폐ril순환은 가운데 끼어서 돌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간접 가볼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묻기도 참고로 근데 자, 이 최근적인 내용들 열적과 역학적은 자, 과거에 잘 열적, 물어봤다가 최근에 좀 안 역학적, 물어봤지만 열적. 이제 자, 최근 들어서 설명 좀 묻기도 해볼게. 시작합니다. 봐봐, 이런 거야. 열적과 자, 역학적 아까 여기까지 좀 헤들리 순환 배워봅시다. 적도 지역이겠죠? 적도 지역은 온도가 높고 지역은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하면 뭐 지구가 합니까? 자전하지 않으면 상승했죠. 전향력 그리고 극지방은 없다. 그러면 지표가 세 개로 차갑기 나눠줄 때문에 일이 없다는 냉각됐잖아, 거지. 맞지? 그래서 바로 지구가 자전하지 상승시키는 않으면 헤들리 순환 한 개 적도 거대한 지역, 순환을 바로 열적 가지지만 원인 그 말이야. 만약 자전한다면 바로 가열에 전향력이 의한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 극순환은 개로 냉각에 나눠진다. 의한 것. 그래서 어쩌거나 왼쪽이 냉각이나 가열이나 열과 관련된 거지. 하는 자, 경우, 그래서 이들은 오른쪽이 열적 원이란 말을 쓰는 자전하지 겁니다. 않는 경우. 자, 그런데 이 그림 있죠? 30도 부분에서 봐. 자, 그러면 기후대 분포 이것도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기후적으로 무슨 대라 그러죠? 무슨 지방? 기후적으로. 점차 아열대 지방 기후로 바뀐다 그러잖아? 그럼 뭔데 원래? 원래는 온대 지방이죠. 그래서 아래쪽 열대 지방, 가운데 열대 지방, 그리고 온대 지방, 그리고 한대 지방 이렇게 나누지. 자, 그런데 이 30도 부분은 뭐라 부르죠? 30도 부분을 여기가 열대니까 위로 올라가면 더 더워집니까? 덜 더워집니까? 덜 더워지지. 그래서 부족할 아자를 써가지고 아열대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못 먹으면 기아란 말 쓰잖아, 맞지? 부족할 아자야. 뭐 아황산 기억납니까? 아황산은 SO 뭐죠? O가 몇 개야? 황산은 O가 몇 개지? O가 4개지. 근데 아황산은 3개잖아. 이 부족할 아자를 쓰는 거야. 자, 한 60도는 자, 온대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 한대 지방에서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내려오면 더 덜 추워지지. 덜 추워지니까 이걸 아한대라고 합니다. 아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적도 지역은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야. 하강 기류가 있다면 하강 기류라면 고기압이죠. 그래서 30도 현재 이 30도는 하강 기류이기 때문에 고기압. 그리고 60도는 다시 상승하니까 저기압. 그리고 극지방은 하강 기류 있으니까 고기압을 띠고 있는 거지. 자, 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적도 저압대란 말을 씁니다. 적도에 있는 저기압대인데 대란 말 쓴 것은 이 적도 지역은 모두 다 상승 기류가 다 일어날 거니까 띠 형태로 돼 있다 해서 우리가 대란 말 쓴 거지. 자, 그러면 저압대는 상승 기류가 발달할 거니까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그러면 강수가 많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름이 많이 형성되면서 물론 덥기도 덥지만 증발도 많이 일어나지만 증발보다도 오히려 강수가. 자, 30도 지역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열대 고압대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야. 아열대 고압대. 다른 말로 중위도 고압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중위도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60도 부근에 저압대가 있지만 중위도 고압대란 말 썼다면 여기는 30도 부근을 말한다. 자, 그러면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있겠죠. 자, 참고로 하강기류는 구름이 있어 없어? 없어. 있던 구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강수와 증발 중에 누가 더 많다? 증발이 많다. 바로 이 지역에 이 30도 부근에 증발이 많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지역, 바로 사막이 여기 발달하는 거지. 사막들은 바로 이 지역에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잖아, 맞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도 지역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막이 많은 거지. 자, 그리고 아한대, 여기는 뭐라 부르냐면, 여기는 한대 전선대란 말을 씁니다. 원래 전선이 뭐지? 한랭전선, 온난전선, 서로 성질 다른 공기가 만나는 곳을 말하잖아, 맞지? 맞나? 자, 왜 이런 말을 썼냐면, 30과 60 사이는 어떤 바람입니까? 바람, 편서풍이었죠. 기억나나? 편서풍, 편서풍, 바람이 불고. 자, 그리고 60에서 극지방까지는 뭐였지? 극동풍, 동풍. 근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맞지? 하나만 더 할게. 북반구와 남반구는 서로 대칭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서로 대칭. 되나? 가운데 다 모입니다. 모이는데, 가운데면 여기 반대, 가운데 여기면 반대. 됩니까?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는 거야. 되겠나? 일단 여기. 자, 그러면 봐봐. 한 서로 성질 다른 공기가 부딪히는 건데, 참고로 이 60도를 기준으로, 자, 북반구에서는 고緯도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좀 더 저緯도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지. 서로 부딪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산대란 말을 쓴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역시 저기압이니까 누가 더 많아? 강수의 증발이야? 저기압이니까 강수가 많겠지. 강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극지방에 있는 고기압. 다른 모든 지역은 이 지역에 쭉 띠 형태로 나타나지만 여기는 그냥 동그랗고 뭉치잖아, 맞지? 중심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극고압부란 말을 씁니다. 극고압부. 이건 띠가 아니니까. 띠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고압부란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볼게. 자, 이 봐봐. 자, 지금 사막의 분포가 쭉 나와 있는데 바로 30도 활달해 있다. 그 말이지. 됐나? 그래서 30도는 하강기로 활달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현재 보면 하강기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사막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요거 표층해류의 분포인데 나중에 참고 우리 또는 심층해류 두 가지를 할 건데 표층해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참고로 적도에서 30도까지 어떤 바람이죠? 적도 30도는 무역풍, 편동풍, 동풍이었지. 그 말은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바람이 이렇게 불어간다는 거지. 맞아? 자, 바람이 이렇게 쭉 불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모든 해류 다 바람 따라 간다고. 됩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30에서 60 사이는 30과 60 사이는 어떤 바람? 편서풍, 서풍입니다.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면 역시 해류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 대순환만 잘 이해되어 있으면 현재 우리 뒤에 나중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다 하겠지만 그 외 것들 많은 것들을 쉽게 이해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개념은 끝났고